을지로 지식소년이 꼽은 한때 부자 나라였지만 현재 내리막 롤러코스터를 탄 나라들의 씁쓸한 이야기 탑3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봐요. 을지로 지식소년이 꼽은 오늘의 별별 랭킹 3위는 바로 돌 때문에 운명이 뒤바뀐 나라 나우루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나우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쯤 되는 작은 섬나라로 1798년 영국인이 처음 발견한 이후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태평양을 오가는 철새들의 쉼터로 자리한 이 섬에는 수천 년 동안 엘버트로스라는 새들이 싼 똥이 산호층과 결합해 인광석이라는 돌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인광석에서 고급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염을 얻을 수 있어 이 가치를 알아본 선진국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인광석을 캐가기 시작했지만 나우루에 지불한 대가는 수익의 2%에 불과했어요. 나우루는 1968년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인광석을 국가 소유로 못 받고 대대적인 채굴 사업을 벌여 순식간에 불을 거머쥐었어요. 그 결과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집집마다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보유할 만큼 세계에서 높은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정부는 나라에 돈이 넘쳐나자 세금을 걷지 않고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전부 공짜로 제공했어요. 생계 걱정이 없어진 국민들은 생업인 어업과 농업을 멀리한 채 풍요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누렸지요. 문제는 1990년대 들어 나우루 섬의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게으른 생활습관이 몸에 밴 국민들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을 즐기다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비만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섬이 잠길 위험에 처하며 국토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답니다. 을지로 지식소년이 꼽은 오늘의 별별 랭킹 2위는 바로 부정부패에 발목 잡힌 나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에스파냐, 미국 등의 오랜 식민 지배의 아픔을 딛고 아시아 최초로 공화국을 수립한 나라예요. 주권과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역사, 높은 국민 교육 수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강력한 시민단체 등 많은 장점을 지녔을 뿐 아니라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손꼽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잘 살던 나라 필리핀이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이 굶주리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에스파냐는 19세기 후반까지 약 300년간 필리핀을 통치하며 열대작물 수확을 위해 대형 플랜테이션 농장을 세워 필리핀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고 일부 지주들만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토지를 물려주며 지주 가문으로 성장했지요. 힘을 가진 이들 지주 가문은 정치권과 손잡고 소수에게 독점된 토지를 개혁하려는 농민들의 시도를 방해하며 필리핀의 부를 독점했어요. 또 1965년에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주 가문 출신들을 주요 직책에 앉히며 21년간 나라를 독재했지요. 지주 가문이 농업을 독점한 탓에 필리핀의 제조업은 발달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내 일자리가 부족해 해외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늘었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 필리핀은 국제사회에서 가사도우미 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얻었지만 필리핀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해외 인력 파견에만 매달렸어요. 결국 필리핀은 3.66%의 상류층과 대부분의 하위계층이 살아가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고 말았답니다. 을지로 지식소년이 꼽은 오늘의 별별 랭킹 1위는 바로 빚을 속였다 빚 때문에 부도난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관광업과 해운업으로 경제를 일으켜 해마다 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폭풍 성장했는데요. 이처럼 1950년에서 1973년 사이 그리스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리스의 경제 기적이 찾아왔다는 말이 탄생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말에는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며 당당히 선진국 자리에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는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이고 갚지 못한 빚더미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토록 잘 나가던 그리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1년 10월 그리스 총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사회당은 경제 급성장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잡은 사회당은 서유럽에서 빌린 돈으로 공짜 의료, 교육 등 파격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했지만 나라 돈을 마구 퍼준 탓에 집권 10년 만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배나 불어나게 돼요. 게다가 2001년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나라의 빚을 속였는데
2008년에야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했고 그리스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요청에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약 3,3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조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 2015년에는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국가가 부도난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르러요. 유럽연합 등은 빌려준 돈의 일부를 줄여주는 대가로 그리스 정부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그리스는 공무원 23만 명과 연금 수령액 44%를 줄이는 등의 갖은 노력 끝에 2018년에야 가까스로 구제금융에서 탈출했어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가부도를 당한 그리스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지금까지 을지로 지식소년이 뽑은 한때는 부자 나라, 지금은 망한 나라의 이야기 탑3를 함께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을지로 지식소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